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이 방사능물을 주겠어요? 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나우 아나운서 최연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죠. 중소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에 밀리고 또 중소기업을 위한 마땅한 지원도 없고 중소기업으로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래서 성공한 중소기업들을 보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중소업체도요. 이 어려운 중소기업 세계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플라스틱 전자박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던 차에 갑자기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용당동의 한 공사 현장. 그런데 공사는 중단된 채 황량한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터파기 공사.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공사로 터파기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곳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곳곳에 보시면 철근들이 노랗게 변해 있는데요.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돼 녹이 쓴 거라고 합니다. 이곳은 중소기업 DSE의 공장 신축 부지인데요. 세계 최대 크기의 플라스틱 박스를 개발해 생산 공장을 짓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중단된 걸까?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로. 여기 지금 안반 자체가 이 안반 자체가 지금 이게 오염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기름 덩어리거든. 지금 이 보시면 요런 부분이 기름 찌꺼기거든. 아, 흙이 아니라. 네. 지금 기름기 다 날아가서 그런 건데. 아, 기름 냄새가 나네. 기름 냄새. 저기서 나오는 거거든, 거의. 공사 현장 곳곳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돌이 발견된 건데요.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터파기를 시작한 지 17일 만에 공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서 요 뒤에 지금 현재 저 복구레인이 있는 저 위치에서 이제 현장에 그 터파기 하면서 기름이 유출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기름인 거죠. 네. 저게 다 기름이란 말이죠.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부지는 원래 현대오일뱅크가 저유소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이후에 현대상선이 컨테이너 보관소로 사용하다가 지난 2009년 오염이 확인돼 3년간의 정화 작업 후 중소기업에 판 건데요. DSE는 이 부지를 200여억 원의 현대상선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물론 깨끗이 정화된 땅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 몰랐지요. 몰랐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이 앞에 지금 요 공굴이 된 데 말고 요 땅을 대매운데 여기는 땅이 있는 데는 이걸 처음 정화를 했다 하더라고. 3년 걸쳐가지고 정화를 해서 경비도 비용도 꽤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니까 군수업체들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확실히 믿음이 가지요. 보는 게 허술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면에서 한 1m 정도만 파면 바로 여기 안반 전부 안반.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정화 작업을 하고 검증까지 마친 이 부지가 왜 기름에 오염돼 있는 걸까? 문제는 지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안반입니다. 안반에 스며들어 있던 기름이 뒤늦게 새어나와 토양을 오염시킨 겁니다. 다 까만데 이게 다 기름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지는 기름에 얼마나 오염돼 있는 걸까요? 지난해 말 신라대 토양분석센터가 104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한 게 총 32개. 충격적인 건 기준치의 35배 이상을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죠. 공장이 빨리 이전돼 가지고
지금 제품 개발하고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가 그 플라스틱 박스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박스를 지금 이번에 개발했거든요. 회사가 그 달달이 보는 그 손해가 매출 손해가 크단 말이에요 보면. 도대체 안반 사이에서 기름이 얼마나 새어나오는 걸까? 안반 위에 토양을 걷어내봤습니다. 3일에 걸친 작업 후 현장을 한 환경단체 대표와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네. 예. 여기 이렇게 지금 바위 안반에서 스며 나오는 기름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흙을 걷어낸 자리 곳곳에 검은 기름띠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날씨가 풀리면 새어나오는 기름의 양은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떠볼게요. 예. 전문가들은 안반층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토양을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해도 오염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한 4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정화를 해왔는데 토양은 정화를 거의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반 속에 있는 기름띠는 다 정화가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에 오염된 땅, 왜 문제일까요? 이 오염 부지 바로 앞은 부산 앞바다. 만약 기름에 오염된 땅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해양 오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하수라든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물을 섭취함으로써 오염된 물을 섭취함으로써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위험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정화 당시 검증을 맡았던 교수에게 이 부지의 위험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육안으로 좀 시커멓고 혐오감을 느끼고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독성 물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는 또 다른 개념은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유해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대대 유해성 없나요라고 누가 물었을 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유해성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해성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나중에 또 다른 이슈거리가 되면서 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취재 닷새째. 현대상선과 현대오일뱅크 측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부지를 중소기업에 매각한 현대상선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그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검증기관에서 그 검증을 하셨고 또 해당 관청에서도 그거를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가 우리 부지에 대해서는 정화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매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해운 회사하고 해운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유류라든지 뭐 오염, 정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뭐 마찬가지로 오일뱅크도 있겠지만 오일뱅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정화 작업의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정화 작업을 끝냈다는 것만 저희 쪽에 통보를 했지. 정화에 관련해서는 오염자인 오일뱅크 측이 전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화 작업에 대한 계획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새어 나왔고 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다 처리를 했다고 봤고 재오염이 좀 돼 있지만 일부는 돼 있지만 거기서 봐서 그 안반에서 계속 스며 나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정화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며 나오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안반에 대해서는 그 안반에 들어가 있는 유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뭔가 가이드가 없다는 거죠. 저희도 가이드가. 자, 강 PD. 3년 동안 정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안반은 왜 깨끗이 정화가 안 된 건가요?
네, 현재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이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를 하게 돼 있지만 이 바위 같은 딱딱한 안반층에 대한 정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안반층을 정화하려면 안반을 다 깨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토양이든 안반이든 깨끗이 정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인터뷰 후에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상선 측은 저희 부산나우를 통해서 이 중소기업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정화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해결 의지가 있고 또 꼭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충분히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산나우에서는 셀카를 통해서 일상 속 궁금했던 사회 곳곳의 모습이 담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보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시각장애연합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지혜라고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음료를 먹을 때 얘가 커피인지 얘가 탄산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음료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충들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 시각장애인들 당사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출시를 되다 보니 사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탄산음료인지 과실음료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정자가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애로점과 고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계자분들이 같이 체험을 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제보 영상 속에 나왔죠. 음료수 캔 위에 무용지물인 점자처럼 주변을 돌아보면 또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강 PD, 네. 시각장애인들은 샴푸와 린스 어떻게 구별할까요? 글쎄요. 향기나 뭐 점성 같은 걸로 구별하지 않을까요? 근데 부끄럽게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샴푸와 린스를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부산의 시각장애인은 모두 18,000여 명. 이들은 매일매일 소소한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보자를 만나러 제가 온 곳은 바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시죠? 네, 이곳에 왔는데 오늘 제보자가 이곳에서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윤예성 과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한지혜 사회복지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보 영상을 저에게 또 직접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고장 부산 시민만이라도 네.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네. 그분들이 힘차게 다시 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이랑 저희 네. 협회랑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뜻인지 몰랐습니다. 네.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좀 하나씩 배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려면 일단 눈을 네. 감고 지팡이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흰 흰 지팡이, 지팡이고요. 네네네. 이게 시각장애인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용하는 법을 조금 그럼 가르쳐드릴게요. 이쪽에 나가서 네. 한번 제가 배워볼까요? 네. 직접 눈을 감고 흰 지팡이도 사용해 봤는데요. 이 세상과 단절돼서 저 혼자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자, 사회복지사님. 네. 저희가 이제 은행에 왔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이제 기다리고 네. 또 직접 업무를 보시고 나오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네. 그러면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긴장이 돼요, 지금. 네. 가렸습니다. 눈을 감고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리 났어요. 22번. 저 22번인데. 잠시만요. 이게 23번. 22번 이쪽인가요?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왼쪽이요? 소리 나는 쪽으로. 혹시 어떤 업무 하러 오셨어요? 네, 저 여기 은행에 계좌를 하나 만들러 왔거든요. 성함하고 사인하고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여기 볼펜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예, 이게 볼펜인가요? 여기 성함하고 사인만 적어주시겠어요? 예, 여기. 네. 여기다 쓰면 되는 네, 거예요? 천천히 적어주세요. 네. 좀 작게요. 네. 그리고 여기 예. 또 밑에도 있어요. 사인이요. 예, 사인만 하면 되나요, 네네. 여기는? 네. 사인. 네. 지금 쓴 게 무슨 종이에요? 기본 인적사항. 가입하실 때 네. 성함, 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는 날 있는데 네네네. 주소는 제가 적을게요. 근데 이거 지금 네. 제가 이름 적고 사인하는 건 네.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쵸. 누가 같이 오면 대리인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성함하고 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희가 자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리는 이 안 가능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인하고 이런 네, 건 성함하고 본인이 사인. 직접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지금 비밀번호 네 자리 2번 누르셔야 잠깐만 되는데 어디 소리가 났거든요? 네. 혹시 비밀번호는 예. 어디가 1이에요? 그것만 일단 알려주세요. 여기가 1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가운데가 0이에요. 0이에요? 네. 통장 하나 만드는데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체크카드 발급된 수수료 1,000원 나오시고요. 예, 그리고 1,000원이요? 교통되는 카드는요. 네. 현금이 이만큼 있는데 잠깐만 큰일 났네. 이게 뭐지? 예. 예. 이게 1,000원짜리고요. 예. 나머지 지갑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게 1,000원짜리인가요? 네. 이거 돈 부분 어떻게 하지 이거? 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지폐에 점자가 새겨져 있지만 지폐를 사용할수록 점자가 마모돼 정작 시각장애인들은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때문에 지폐를 크기로 구분하는데요. 1,000원과 10,000원은 그나마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5,000원은 크기가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자, 이제 한재 사회복지사님,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은행 업무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특별히 제가 경험해 볼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안전망 안에서 좀 불편하셔도 이제 볼일을 보실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셔야죠. 이동도 이동요? 해보시고 예. 대중교통도 한번 타보셔야지. 대중교통. 저기 예. 한 50m 정도 가면 네네네네.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예. 그 버스 정류장에서 40번 버스를 직접 타보시면 어떨까요? 40번 버스요? 네. 평소에 정말 버스 타기 쉽잖아요. 앞이 안 보여도 버스를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도로 걷고 있긴 한데 사소리가 나니까 무섭네요, 이게 또. 예. 잠깐만 있어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쇠 소리가 나지? 도로 안에.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무한대로 오셨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안쪽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주차장이요? 네, 여기 굉장히 위험해요. 이쪽에 차도 지나가는. 저 아까 계속 직진해서 왔는데. 네, 시각장애인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해봤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앞에 도로인 것 같고요. 나무다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주머니. 예, 여기 버스 정류장 어디쯤이에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예. 2초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아, 저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가야 돼요? 네, 조금만 옆으로 네, 날 정도. 예. 여기에요? 예, 예.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40번 버스를 여기서 어떻게 타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뭐 왔다. 버스 온 것 같은데요? 저기요. 저기, 뭐야. 문을 닫았어요, 지금. 여기 몇 번 버스예요? 몇 번 버스예요? 지금 버스 갔나요? 미치겠다. 잠깐만. 이게 지금 버스가 방금 온 것 같거든요. 왔는데 지금 분명히 섰어요. 섰는데 이 버스 어떻게 세워야 되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버스에 타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스 이용 불편함 1위가 바로 승하차입니다. 시각장애도 하나의 우리 개성처럼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도 사회에 동화하고 싶어 하시고 네. 비록 실명은 하셨지만 누구보다 더 큰 열정으로 다시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부산이 장애인 복지가 많이 열악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 부산 시민의 의식만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정리가 싹 되네요. 공정심이나 연민보다는 적극적인 도움과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면 우리 시각장애인분들도 더 힘을 내고 더 당당하고 밝게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함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구입이나 마트에서 장보기 등 일상 속에서 작은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고작 12대뿐이라고 합니다. 1,500명당 한 대만 주어진 셈이죠.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산나우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이겠죠. 이 물의 생명은 안전함과 깨끗함일 텐데요.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지금 이 물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부산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지난 시각, 누군가가 다급하게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데요. 모여든 이들은 기장군 주민. 한 목소리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저희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벨부가에.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물 때문이라는데요. 물을 둘러싸고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기장 주민들이 모이면 물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얘기하면서 혹시 물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도 작년 한 번도 한 적 없어. 요번에 그래 처음 딱 걸렸어. 지금 이게 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불안하죠. 어느 순간 우리 몰래 물 틀어갖고 또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실험을 하든 뭘 하든 우리야 뭐 이제 다 나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이제 뭐 3살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애기들인데 얘네들이 커갖고 나중에 또 얘네들도 결혼하고 애기를 낳고 하는데 일단 그 물 자체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기장군에 위치한 해양정수센터. 이곳은 하루 4만 5천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담수화를 위해 먼저 인근 바닷물을 끌어들이는데요. 바닷물에서 염분 등을 제거해 각종 용수를 만듭니다. 해수담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이 사업은 부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 식수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군에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비장군과 해운대구 일부 등 인구 5만 명이 이 물을 먹게 됐는데요. 과연 이 물의 안전은 괜찮은 걸까요? 저희들로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은 이 해수 담수가 일반 정수산물보다 더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 혼자 생각해 모르겠는데 이 물 먹는 사람은 부산 시민들 중에서도 혜택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 인근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 실제 취수 지점과 고리 원전 사이의 거리는 11.3km로 상수원이 원전 방사능 영향권인 20km 안에 있는 셈입니다. 주민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사무실. 주민들은 원전 인근 해수로 수돗물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필 고리 원전하고 반경 한 11, 1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죠. 그저 안심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염분 입자가 더 작고 방사능 물질은 더 크더라고요. 예. 그러면 염분이 99.6% 제거되니까 방사능은 100% 이거 제거됩니다. 주민들이 뭘 알겠냐? 주민들은 직접 원전 주변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삼중수소라는 물질이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때부터 삼중수소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한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방사능 배출량이 나오고 그 중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이게 액체 폐기물 중에 99.9%가 삼중수소라 하더라. 그럼 삼중수소에 대한 게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물었죠. 이제 이걸 들고 가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라는 반응이었어요. 몰랐어요. 그 용어 자체도. 안전연구원. 삼중수소는 핵연료가 분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해수 담수 시설의 여과 장치로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삼중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한 장의 시험 성적서를 가져옵니다. 이 시험 성적서에는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1.37 나왔다는 게 아니고 기계가 1.3절까지 읽을 수 있는데 거의 야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자연 상태의 수준이라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한 전문가를 찾아가 물을 통해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도 들어가고 세포 밖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포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방사선을 내는 그런 물질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삼중수소는 몸에 흡수된 뒤 체내에서 방사선을 낸다는 것인데요. 식수에 들어있을 경우 극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각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 원전 주변 해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 원전 인근 해수를 절대 상수원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 해수를 포함해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끊임없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수도 사업본부가 그것도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자의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팽개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의 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한 달 전 여기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주민들은 아직도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전에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공사가 이제 양쪽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흙이 완전히 이제 흙을 완전히 파내고, 근데 상수도관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곳에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수도 사업 본부장 평범한 상수도 공사처럼 보이지만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마무리 밸브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사실상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마무리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 공사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계속 안 한다고요. 이렇게 전화 통화 직접 주민들은 공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상수도 사업본부에 공사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녹음본 들고 녹취도 있고. 예, 녹취도 있고. 단수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단수가 해수 단수의 그 배부 작업이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관계없고 저 해운대 송정에 그 상습 침수지 뭐 정비공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수도관이 이제 지장돼 가지고 그거 이스라엘 때문에 단수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해수 담수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해수 담수는 그러면 배부 작업을 언제 또 하나요? 그거 안 합니다. 그거는 언제 할지 미정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어디서도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공사란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공사에선 제수 밸브 설치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전에 11월 26일쯤에 그 12월 4일 날 단수가 된다라고 고지를 했을 때, 그때 상수도 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저 뒤쪽에 있는 공사와 이쪽 해수 담수와 제수 밸브 공사가 두 개 가지고 올라와 있었는데, 그 공사마저 저희가 이제 중단을 시키고 다음에 단수가 돼가지고 공사를 재개를 할 때는 이 제수변 공사는 아예 이제 그 공지에 없었죠. 다시 말해 본래 예정했던 해수담수 관련 공사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다음 공지에선 제수 밸브 설치 문구를 빼버리고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단수를 한 번을 해가지고 공사를 두 번을 하는 거는, 그러면 11월 26일 날은 왜 그거를 이야기를 해놓고 왜 12월 6일은 16일에는 왜 그 이야기를 안 했냔 말입니다. 왜 똑같은 단수 한 번에 왜 공사를 두 번을 그거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문을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게지. 이거는 그건 아니죠. 초등학생 알겠어요. 결국 상수도 사업본부의 불투명한 행정이 주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 꼴이 되었는데요. 사건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공사 하는 김에 밸브 그것만 달아가지고 이제 그걸 달아놓으면 공급 시설은 다 갖춰놓는 거래요. 또 저희들이 저걸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상태에서 당장 공급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의 그 대화와 뭐 좀 어느 정도의 좀 협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저희들 공사를 다른 것도 다 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밸브 그거 설치 그건데 그걸 갖다 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한다 그거는 조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기장군에 새로운 수돗물이 필요하냐는 것인데요. 현재 기장군 생활용수 보급률이 100%인 상황인데 말입니다. 저 프렌티스를 다 설치해놓고 관망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시운전 몇 개월 해가지고 수질 검사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저걸 돌리든 안 돌리든 간에 또 어차피 관리비는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게. 지난 1월 15일 기장군청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와 주민대표 간의 비공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서 부산시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서 만약에 삼성수소나 스트론트 구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 책임 보험이 생명을 갖다가 담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부산시청 앞. 결국 주민들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인데요. 양정미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애한테 절대 그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조그맣게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 봐,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봐. 그녀는 부산시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양정미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거는 지금 부전타워 쪽에서 요즘 양정미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를 돌며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제 미술가였고 이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기가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이거부터 확인을 해요. 네,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이거부터 확인을 하는데 요즘 일과는 아기가 일어나면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줘요. 엄마한테 힘 좀 줘. 내가 이거 막을 수 있게, 네가 안 먹을 수 있게. 앞으로 아이가 어떤 물을 마시게 될지는 어른들의 손에 달린 상황인데요. 자기 물 손잡고 강희가 잡고. 양정미 씨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순수 365 깨끗하다, 안전하다. 상수도 2명 중에 1명은 안전하다고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저희한테 굳이 이 물을 먹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물 달라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낙동강물 더럽다고 해도 그물 먹겠다고요. 처음부터 불안이란 두 글자로 시작된 해수담수 수돗물. 불안을 지우지 않는 한 누구도 주민들에게 이 물을 강요할 순 없을 것입니다. 상수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원수일 텐데요. 원자력 발전소 앞바다가 이 상수원이라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수질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이 공급 계획을 중단한 상태지만 주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산시는 어제 해수담수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다음 달부터 관공서에 식수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 안전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공급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수백, 수천억 원의 관리비가 든다고 해도 또 시설에 수천억 원을 들였다고 해도 말입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뜨거운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